김수민의 뉴스 밑장 대선 전환 프로젝트. 네, 늘 보던 구성이 아니죠. 저희 이창원, 전용길, 김수민 3인조가 녹음 및 촬영을 하던 에피소드가 다수고 간간히 제가 혼자 녹음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오늘은 처음 보는 2인조 구성입니다. 그리고 저희 애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뵐 수 있는 분을 또 한 분 모셨는데요. 대선 전환 프로젝트, 이미 뉴스 밑장 애청자분들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번 방송에서도 다뤘고 이번 대선 이대로 저질적 양당 체제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그대로 둘 중에 한 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지 않겠다. 이거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용길 기자가 가장 앞장서서 전용길 기자는 좌파 외길 인생을 살아온 분인데 이분이 김동연이라든지 이런 좀 중간에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한다 라는 주장을 저희 뉴스 밑장을 통해서 전용길 기자가 했고, 전용길 기자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끼리 하는 방송이 편하니까 그 얘기를 했고, 그 주장을 저도 이어받아서 했고, 근데 그게 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저보다 한 발 앞서서 걷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찾아보니까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 결성이 되고 있었고, 초창기에 8명의 모임으로 출발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뉴스 밑장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 참여하고 계신 김세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저희 대선전환 추진위원회는 방금 수민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8명의 청년 제안자가 처음 시작한 모임이에요. 되게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몇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또 토론회도 거치면서 그래도 이제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만남을 성사시키는데 한 건 하지 않았나 한 건.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한 건주의적인. 몇 건을 더 해야겠죠. 굉장히 갑자기 한 건이라는 말이 신선하게 들리네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신지혜 대변인도 계시고 대변인이 신지혜 씨. 네, 서울시장 선거에 네, 출마하셨던. 전에 출마하셨었죠. 그리고 김주영님, 네. 지금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청년 노동자분도 계시고, 그리고 김주희님, 지금 간호사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그 여성 청년분도 계시고, 등등의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제3지대가 꼭 필요하겠다. 지금 양당이 너무나도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질스러운 그런 행태들을 마구 보이고 있고, 지금 또 윤석열 후보가 등용이나 인재를 쓰는 데 있어서 또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한쪽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저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 결국에. 일부러 양비론을 펼려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현상이 같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 정말 환멸을 느끼는 이 청년들이 모여서 진짜 이제는 양당에 절대 투표할 수 없다. 그리고 사표로는 우리한테 아무리 들이밀어도 우리는 그 양당에 투표하는 게 우리한테는 사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낸 모임입니다. 당의 당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나요? 구성원 중에? 일단 최준원님이라고 국민의당 청년 당원이신 분도 한 분 계시고요. 저는 당적이 있진 않지만 주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의당 청년 당원이시기도 하시고. 여성의당 또 구성원들이 성격이 다양하죠. 그럼요, 다양하죠. 내부에서. 정의당 당원 전 타임라인을 보니까 정의당 당원분들도 서명에 많이 동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많으십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보면 20, 30대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만하면 많이 나오는 거다. 왜냐면 이 후보들이 어떤 이념적인 부분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릇되거나 또 미적으로 추하기까지 한 그런 것을 빠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빠았다라는 말을 쓰는 게 매갈용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경상도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빠았다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정말요? 그 빠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어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제가 과거에 한 친민주당 팟캐스트에 출연했을 때 빠았다라고 표현하니까 너 매갈 용어 쓰지 말라고 막 저한테
악플이 달리더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나 1980년대생이고 내가 10대 때 쓰던 말인데 그때 내가 잊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냐고 왜 내 언어의 역사를 네 맘대로 규정하냐. 그러네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 팟캐스트의 주 청취자층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그때는 조금 덜했는데 몇 년 흘러오면서 크게 이르렀어요 다들. 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말을 저따위로 해. 뭐 니네 생각이야 부족한 걸 알겠는데 말을 저따위로 해라는 생각이 확 들고 그리고 자기 당에 있는 젊은이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렇죠. 모습. 네. 네, 그래서 저는 20대 30대에서 지금 지지율이 이만하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것이 대전투도 보니까 2030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기획 자체는 글쎄요 특히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아니 심상정이 어떻게 안철수랑 손을 잡아? 예, 특히 이런 반응이 중년 세대의 진보 분들한테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2030 세대가 많은 대전추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세대적인 특징이랑 그 정치 성향과 전략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판단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의 부모님 세대잖아요. 4050 세대는 네네. 부모님 세대인데 40도 40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수빈님 마흔이요. 아버님이 되셨네요. 제가 마흔 제가 딱 마흔이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튼 그렇게 해당할 수 그 있겠죠. 정도의 네, 그 세대는 아직은 그래도 그 노선? 네. 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정치적인 선택이나 네. 판단을 하실 네. 때. 그럼 여기는 노선이 아니고 공중부양 이런 걸 중시하십니까? 네. 노선이라는 게 걸어가는 선인데 노선을 뛰어넘어서 억지로 웃으시는 거. 약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윗세대에는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네. 뭐 정말 그 양비론에 네네.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판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다른 정당에서 뭐 냈었을지라 할지라도 네. 근데 뭐 정말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음. 하는 정치를 계속 보인다던가 근데 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뭐 학생운동이나 이러한 서사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저희 윗세대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빠져나오기 힘들다. 내가 뭔가 제3의 정치를 응원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들이 그런 뭐 노선이나 색깔과 상관없이 만나서 어떤 정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청년들은 이제 그런 노선 싸움에서는 조금 멀어진 세대잖아요. 한 네. 세대 걸렀으니까. 좀 다른 노선이나 패러다임이 있는 거겠죠? 네, 그쵸. 노선 그래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네네, 그럼요. 다 있죠. 각자의 개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고, 뭐 특히 이제 뭐 여성, 남성별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선 싸움 너무 지겹고, 네. 우리가 이 두 노선에서 더 이상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진행이 계속 할까요? 네, 없고, 잠깐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얘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선 또 얘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네. 나는 도대체 어디에 투표를 해야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걸까? 네. 더 내가 모르는 게 많다고 하는 정당에다 투표를 해야 되는 걸까? 네.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많은 수많은 고민들이 있고 네. 그리고 노선보다는 사실 더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거. 네.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저도 취준생으로서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이념이나 이런 걸로 이제 싸우지 말고 진짜 실질적인 뭔가를 해보자. 이 양당은 더 이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바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노선이랑 상관없이 네. 정말 국민들과 특히 뭐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기본적으로 요만큼은 합의할 수 있으면 네. 나는 무조건 제3지대에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안철수, 심상정 두 사람의 캐릭터라든지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근데 저도 이번 기획에 동참을 하면서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두 후보가 다 노선은 달라 보이죠? 이념이 달라 보이는데, 두 후보가 다 2030 세대 쪽에서 상대적인 지지 기반이 더 크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 남성 지지가 고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대남을 막 자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를 페미니즘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뭐 여러 가지가 더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안티페미에 의존하는 정치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2030 여성의 지지가 있다. 예, 이것이 또 심상정 후보와의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끼리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러면 정치인들끼리의 연대는 더 쉽지 않을까? 예, 그리고 거대 양당 체제에 맞서려면, 거대 양당 체제에 맞서겠다는 당은 되게 많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당까지 합치면. 네. 허경영한테도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근데 그걸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해 왔던, 특히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공통점이 이미 있는 세력들이 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거대 양당만 배격한다고 되나요? 거대 양당의 도부살이 해왔던 위성정당, 비겁한, 어제 보니까 뭐 용해인 의원이 안심연대를 두고 까불고 있던데, 뭐 이렇게 되게 쫑알쫑알거리는 투로 트위터를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8글자로, 제 힘이 더 약하겠지만 8글자로 일축했습니다. 위성정당 빠지세요라고. 네. 그런 사람들이 빼고 나면 안철수, 심상정만은 아니겠죠. 또 있겠지만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인지도가 높으니까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꼭 단일화여야 하는지, 정책 합의만 해야 되는지, 이것도 터놓고 일단은 만나는 것 자체가 힘이 있겠다. 저도 마침, 저는 김세울님하고 잘 모르는 사이지만, 그리고 세대적으로도 제법 차이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세대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들이 60년대 초반생이거나 50년대 후반생이에요. 딱 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받게 되거나, 하여튼 가장 젊은 유권자층이 또 있죠. 그 중간 나이대가 딱 제 나이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나의 역할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기성세대 편견이 만든 프레임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내 다음에 태어나신 분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최근에 공사 양면으로 상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 상대방이, 저는 최근에야 인식하게 됐는데, 따지고 보니까 다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배울 게 많았다는 얘기죠. 저도 몰랐지만. 그래서 저 다음 세대가 밀어올리는 패러다임을 믿어보자. 그리고 그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대선추 기획과 때로는 먼 거리에서, 때로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조금 구체화해서 한 건 하셨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안철수, 심상정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독특했던 만남이었어요. 왜냐면 70분 동안 만났거든요. 정치인이 얼마 전에 김종인 씨가 하니 많이 할 때 막 10분 회동하고 그랬었어요. 정치인들끼리. 근데 이 사람 둘이서 70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진 한 장 같이 안 찍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회담이었을까? 이거를 또 제가 이번 편에서 어느 정도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해설을 해야 되나 갑자기 막막해졌는데, 이 일을 성사시킨 주역 중에 한 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이뤄낸 성과 아니겠어요? 이번 회동이 만남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합의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과를 거두신 분인데, 근데 성과를 거두신 분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거며 이번 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때로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같이 한번, 저도 이렇게 혼자 해설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맞춰보자, 이런 취지에서 또 대담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줄 알고 되게 놀랐는데, 나도 네. 질문하려 했는데 어떡하지?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앞에 한 얘기 중요해요. 그럼요. 네, 근데 또 이제 그 70에서 80분 가량의 그 네.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두 사람은 하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네. 이거죠. 저도 뭐 언론에 보기에는 네. 뭐 따로 들어갔고 호텔에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웃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왜? 따로 들어갔고 흔들리는데? 지금 이재명적 현상을 저분이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나중에 정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 하나. 와, 우리 안에 이재명이다. 우리 안에 이재명. 확 끄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확 끄는데요? 호텔이란 말이 이렇게 호텔에 따로 들어갔다. 호텔에 따로 들어갔다. 앞에 기자들이 우글우글 했어요. 근데 여튼. 이 부분은 삭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빠은 면모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오빠 잘 모르시는 분이 네. 들으면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오해하게 만드셨잖아요. 웃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항상 저 그거 왜 이 대화도 되게 중요한 대화인 것 같아요. 잘 안철수 심상정이 이런 대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완전 비슷. 그럼 그만큼 빠은 소리 그만하세요. 뭐 이런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네. 와 멋지다. 네, 저를 시사 프로에 출연하는 개그맨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튼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말 긴 시간 동안 같이 안 들어가는 것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냥 의미를 부여하셨나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아니, 근데 좀 회의하러 갈 때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항상. 보통은 각자 오니까 스케줄도 맞출 수도 어떻게 보면 그냥 비즈니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쵸? 네.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그죠.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역시. 없으니까. 이게 또 잘못하면 특히 기성세대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안 걸리도록 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친하니까 둘이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어차피 난 만나기로 그거야말로 빠은 가치관이다. 왜 입구에서 같이 들어가야 친한 것이냐.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거라도 찍어야 직성이 풀리시나 봐요. 아니 친구랑 밥 먹는데 보통 먼저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오히려 만나서 들어가면- 믿음이 있으면 누가 더 빨리 들어갔어요? 그걸 체크 못했어요. 근데 누가 더 빨리 들어갔냐가 조금 더 적극성을 누가 보이냐. 심상정 아니었나? 그런가요? 이게 뭐 중간에 갑자기 장소도 옮겼다면서요. 몰라요. 저는 대전추 이 활동을 사람이 중간에 기사 비어가지고. 검색을 좀 하시네. 저분이랑 가끔 대화하면 기사 검색을 안 해가지고 노재승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에요. 누군지는 알지. 근데 손대위원장인 줄 몰랐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건 좀 묘하긴 해요. 약속 장소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약속 장소 바꾸는 건 쉬운 거예요.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근데 기자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캐닝턴 호텔인가? 그쪽으로 바꿔버렸죠. 원래 그쪽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조금 따돌리는 듯한 모양새? 그러니까 안철수 심상정 서로를 따돌리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쫓는 사람들을 조금 따돌린? 네. 자, 그럼 사실 합의된 사항이 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갈래요. 1번 선거제도 개혁인데 결선투표제 도입을 앞세웠습니다. 2번 쌍특검, 고발사주 의혹하고 대장동 의혹 쌍특검이고요. 3번은 국민연금과 코로나19 공공의료에 대한 과제였거든요. 자, 1번은 결선투표제 도입은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예전부터 얘기해왔던 다원주의적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이죠. 근데 결선투표제 도입만 딱 나온 게 저는 특이했어요. 왜냐면 총선 제도가 더 중요해요, 사실. 비례성을 높일 거냐 말 거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 또 양쪽은 합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좀 차이를 가끔씩 보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심상정 후보 쪽은 독일식 선거제도, 그러니까 소선거구로 선출을 하되 결과적으로는 비례성을 맞추는 제도였던 그거였다면 안철수 후보는 중간중간에 한 명씩 뽑으면 안 된다. 한 선거구에 3명 내지 5명 정도 뽑아야 된다. 이게 아일랜드 선거제도가 좀 그런데 그렇게 뽑으면 비례대표를 따로 많이 안 둬도 지역구 선거 자체로 비례성이 맞는다. 근데 안철수 후보도 그걸 고집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지난 대선 때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사실은 그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뽑는 것보다는 여러 명 뽑는 게 낫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한 명을 뽑지만 스웨덴은 평균 10명을 뽑거든요. 이 부분 열려있는 부분인데, 근데 열려있는 거를 빨리 합의해서 재미없게 하지 않고 나중에 합의할 때 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요번에 뭐 그 권력 구조,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요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나중에 요 얘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앞으로 계속 만나겠다는 얘기다. 내가 봤을 때. 예, 만나서 선거를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답은 안 나왔지만 만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만난다. 이 신호를 준 겁니다. 결선 투표제 도입은 1탄에 불과해요. 이번 대선에 맞춤한 1탄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 2항 두 번째가 쌍특검입니다. 쌍특검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 쌍특검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고발 사주는 검찰에 넘겨줘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너무 못해가지고. 특검을 가자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특별하다.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특검 왜 검사 추천할 때 거대 양당이 계속 부딪히거든요. 누구한테 유리하게 될까봐 이게. 그래서 안철수가 묘안을 내놨던 게 정의당, 국민의당이 개입해주겠다.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묘안이에요. 네, 그리고 생산적인 안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뭐냐? 쌍특검 뭐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하고 심상정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떳떳한 후보입니다. 이거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은 범인일 수도 있다. 범죄자라는. 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범죄자든 아니자도 너무 지나치게 이분법에 함몰되는 건 그렇지만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잖아요. 네. 설령 사법적으로 무죄일지라도 윤리적으로는 나쁜 거일 수 있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윤리적 사법적 문제에서 안철수 심상정은 이재명 윤석열과 넘사벽이다. 우리는 이 얘기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둘 다 쌍특검 받았거든요. 예, 서로 간에 다 뒤져보자고 했는데 이상하게 밑에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안 되게 일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후보는 분명히 받겠다 했어요. 저쪽에서 물타기 하는 건데 오케이 받겠어. 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윤석열은. 근데 제가 밑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부하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당사자들은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 중에서 조금 예언자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인데, 안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별명도 있었잖아요. 이미 안철수가 예고를 했어요. 서로 간에 묘하게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몰고 가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너네 둘 다 범인인 거다. 특검 도입이 안 되면 범인이다. 이걸 안철수가 미리 깔아버렸어요. 예, 요런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요거는 사실 이번에 추가 수확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철수 심상정의 정책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예상치 못했던 거고,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한 합의인데, 코로나19하고 국민연금이 나왔잖아요. 코로나19 얘기하면서 뭐 안철수가 뭐 의대 출신이다 이런 걸 어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안철수 후보가 한편에서는 보수 후보 아니냐는 인식이 있죠.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게 공공의료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삭감했다. 지금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묻고 더블로 가식으로, 심지어 최근에 또 국민의힘이 50조 얘기하다 100조 얘기하고 이래요. 예. 근데 정작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는 게 정치권이다. 중요한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한 거고, 이거는 뭐 해석하기에 달려있지만 진보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진보 진영에서 좋아할 만한 거죠. 요 얘기. 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통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는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활용한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연금 문제를 치고 나갔어요. 근데 대체로 내용이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거든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쌓여있죠. 양연금 통합해야 된다. 근데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이 얘기를 치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심상정 후보가 국민연금 얘기를 치고 나가기 어려운 이유 혹시 아시나요? 이게 테스트하는 것처럼 내버리면 안 되는데.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노동을 대변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대변한다고 했을 때는
뭐 가장 힘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게 정답이죠. 거기서 시작하는 거. 그들만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거. 근데 하다 보면은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노동조합이라든지 이쪽부터 대변을 하게 되거나 목소리를 먼저 듣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 노조라든지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조 입장에서는 또 기득권이죠 사실.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또 섭섭해 하시죠. 우리는 공무원이고 대기업처럼 그렇게 연봉도 세지 않고 또 자기들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돈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 연금이라도 좀 챙겨줘야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노총에도 많이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심상정 후보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뜻을 정면으로 꺾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 포괄적으로 비정규직 우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관계를 건드려버리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 얘기를 꺼내버렸어요. 왜냐면 안철수 후보는 민주노총은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 상관이 없죠. 네, 아니, 상관이 없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민주노총 아니라도 노동자는 많고 내가 다른 노동자들 대변하겠다 이런 게 좀 강해요. 자영업자도 대변하겠다 이런 게 강해서 네네, 맞아요. 근데 안철수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국민연금 얘기를 꺼낸 것을 자연스럽게 심상정이 자기 내용으로 만들었다. 가져온. 네. 그리고 이건 표절이 아니다. 네, 연대다. 이것이 연대고 서로를 잘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서로를 잘 사용한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줄거리가 뭐냐면 두 후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는 앞으로 몰라요. 근데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 근데 이 사용이 이용하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철수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여러 사람이랑 손을 잡아왔죠. 처음에 박원순 전 시장부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네. 그리고 결국에 최근에는 오세훈 국민의힘까지.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철수가 지금까지 시도했던 연합 중에서 심상정과 손잡은 게 가장 신선하다. 네, 특히 소수 파업끼리의 연대이기 때문에 사심이 없어 보이고 가치 중심적이고 훨씬 명분도 있고.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저 극좌 아니야? 저 구석탱이에 박혀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심상정이 과감하게 중간에 있어 보이는 안철수 이미지를 잡으면서 나는 활력있고 유연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만남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 합의를 다 이뤘는데 이 얘기만 했을까 이게 궁금하다고 하신 거죠. 네. 근데 본인은 뭘 상상해 보셨나요? 70분 동안 극단적으로 네. 노가리를 깠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합의는 다 돼 있어. 그리고 서로의 진심도 알아. 근데 시간을 끌어야겠어. 있어 보이 그냥 수다 네, 나갔다. 그래서 그 따님은 요즘에 보니까 저기 논문을 아주 잘 쓰셔가지고 굉장히 학술적 성과를 올리셨더라고요. 심 후보님 아드님은 요즘에도 그렇게 훈남이십니까? 저는 아들이 없어서. 근데 묘하게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심상정 후보는 아들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딸이 있네요. 네. 굉장히 사소하네요. 근데 묘해요. 3인 가족이다. 제 생각에 3인 가족이라서 그 제3지대 어때? 제 생각에 심상정 후보님이 굉장히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안철수 후보님께. 근데 적극적으로 나서셨어요. 저는 노가리를 깠을 가능성이 있다. 70분 동안. 물론 60분 동안 노가리를 까고 10분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 어르신들 아닙니다. 10분 동안 합의문 완성하고 60분 동안 노가리. 노가리 똑같은 얘기 또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났는데 우리가 10분 끝나자마자 나가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노가리나 까고 시간을 좀 벌지요. 아이고 요즘에 피곤해서 여기서 피로 좀 풀고 가야겠습니다. 네, 저희 그때 무슨 일이 상대도 안 무슨 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좀 다음 회차 때 이야기 네.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계속 카페벤에 광고가 깔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잘못하면 격주로 편성이 돼가지고. 너무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워낙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라고 자, 늦게 오셨으면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이건 누구 말투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제가 노가리 깠을 가능성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미 굉장히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인 안이 뭘까? 근데 모여야만 하는가? 이런 얘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땐 답을 정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경우의 수들을 따져봤을 거다. 무슨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둘 다 지지율이 안 오른다. 그리고 각자가 오른다.
네. 근데 수미님께서 그리고- 자꾸 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꾸 누구 한 명이 치고 가야 된다. 누구 한 명이 그리고 다 지지율이 네.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치고 갈 거였으면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네, 평론가들은 그러시겠지만 아니요, 평론가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뭐 그런 거 기자나 일단은 오케이. 그래. 총합이 낮은 건 리스크예요. 아유 지지율 그렇죠. 총합이 그렇죠. 낮은 건 리스크예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엔 이미 늦었어요. 이미 12월로 접어들었고 이미 연말 앞두고 있고 이미 대선은 다 다가오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지지율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제 카드가 없다. 단일화 말고는 아니 시기가 늦었고. 많은 분들이 네. 지지율이 올라야 단일화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니까 단일화 그 얘기를 판이- 반론을 하시는 거죠. 네, 단일화 판이 만들어져야 네. 그 거꾸로 네.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자, 국민들한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던 게 둘 중에 한 명이 저 얘기를 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이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안철수 심상정 중에 한 명이 각자 지지율부터 올려야 된다 얘기를 했고 둘 중에 나머지 한 명은 우리가 먼저 단일화를 박아버려야 이게 시선이 끌려서 마지막 기회가 생긴다. 각각의 근거는 다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90일 전 대선 생각해보세요. 지금하고 또 달라요. 90일 사이에 뭐가 일어날지는 모르고 지난 대선 생각해보세요. 자, 지난 대선에 9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반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지난 대선 때 한 10몇 %대에서 30몇 %대로 치고 올라간 게 몇 주 안 걸렸어요. 근데 10몇 프로에서 시작해야지 그 정도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겨우 허경영도 못 이기는데 자, 그럼 거꾸로 단일화를 했는데 10%가 안 나와. 단일화 했는데 그러면 10% 그냥 조소에 불과한 거예요. 단일화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니 그거는 본인 생각인 거예요. 아니 그거 이미 2판 4판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지율이 안 올라왔으면 그 생각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것인데 그래도 그럼 그때를 언제로 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근데 그때를 언제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그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단일화는 더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조건들이 성숙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뭐 조건 성숙을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일이 진행되려면 아, 근데 제가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께 하고 있잖아요. 일반 기자님들이나 네. 일반 시민들이나. 근데, 이번 나 대선 누구도 못 뽑겠어요. 그냥 안 뽑을래 하다가 네. 갑자기 제3지대 얘기를 꺼내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요. 사람들이. 각자의 상상의 근데 나래겠지만. 여론조사 지지율로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네. 상상의 나래를 못 펼치게 만드니까요. 누가요? 여론조사 자체가. 단일화하면 지지하겠냐. 그 얘기에서 어떻게 상상이 아니 그 가능하겠어요.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다들 해봤을 텐데 얘기를 하면 잘 통해요, 그죠? 근데 이게 많이 안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중 연상작용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단일화라든지 이걸로 굳혀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와서 굳혀야 될 정도면 그건 완전 늦은 거예요. 그럼 그 수가 단일화라고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그러한 자. 상상력을 줄 만한 다른 단어, 다른 프레임을 가져와 봅시다. 근데 우리도 지금 너무 늦었어요. 네. 가야 돼. 가야 돼. 지은이 오늘 저희 택시 탈까요? 그럴까요? 늦었어요. 가야 돼가 단일화로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택시 어디 타고 다른 택시 데로 타고 어디 가야 돼. 같이 가십니까? 같이 네. 가야 돼. 이게 단일화인가요? 수민님 같이 택- 가실래요? 택시를 타고 같이 가는 것은 연대인가요? 단일화인가요? 모르겠고요. 연대이죠. 그냥 빨리 가야 돼요. 자, 세상은 이렇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굉장히 전략만 두고, 정책들은 어차피 다 할 수 있다. 전략만 두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오고 갔던 얘기들이 안철수 심상정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오고 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김동연 뒷담화 깠을 수도 있다. 왜 안 오냐? 쥐가 늦게 오면 더 불리한데. 김동연 후보는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래도 두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왜? 그거를 한번 해봐요. 그 뭐지? 연극을 해봐요. 못해서. 한번 그 미니 연극을 해보죠. 즉흥극. 이미 연극은 펼쳐졌고, 아니 저희 방송에서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이거야말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70분이 갔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우리의 나갈 때 누가 먼저 나갈 거냐. 우리의 정치적 리더님들이 서로 설득하고 설득 당하는 그 시간들을 근데 만드시지 않으셨을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할 요인은 없다. 네, 예, 진전입니다. 진전이죠. 네. 성과죠. 네. 한 건 했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성과는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여기서 뭔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수민님께서는 이미 그 대전추에 합류하셨습니다. 한 배를 탔어요.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 대전추는 대전추 조직으로서의 대전추를 넘어섰어요, 저는. 네. 거의 허경영급인데요. 허경영, 신인? 허경영은 제 영지대고요. 신인. 근데 제가 정치, 현재 정치. 방송 현실에서 안심연대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평론가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저한테 제3지대 질문을 일부러 줍니다. 여기까지. 저도 보고하는 거예요. 언론 현실이 안심연대를 요 정도 다뤄줄 수준까지는 왔다. 요걸 보고 드리고, 안철수 심상정이 지으실 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취재를 좀 더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김세호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